퇴직하면 돈 걱정은 끝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연금이 있고, 퇴직금도 받았고, 대출도 거의 정리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자산이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 사례를 바탕으로 왜 퇴직 후 생활비가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지, 재정과 심리와 사회적 영역이 어떻게 동시에 흔들리는지 전문가가 방송에서 설명하듯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한 공기업 출신 60대 초반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당시 통장에는 퇴직금과 예금이 합쳐져 약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몇 년 뒤면 월 200만 원 이상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안정적인 은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은퇴 첫 해 생활비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지출이 줄어들 거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남으니 외출이 늘었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하루가 공허해져 약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비와 커피값과 모임 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월 평균 생활비는 25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산에서 인출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전 5년 동안 생활비로만 1억 5천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첫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자산은 줄고 있는데 소득은 아직 없고 생활비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기 은퇴를 선택한 50대 후반 부부입니다. 이들은 파이어족을 목표로 은퇴했고 생활비를 월 200만 원으로 설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2년 차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요인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자 하루의 구조가 사라졌고, 자존감이 떨어지자 소비로 보상하려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여행이 잦아졌고, 집을 고치기 시작했고, 필요하지 않은 구독 서비스들이 늘어났습니다. 생활비는 어느새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통제력의 상실이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심리 상태와 정체성과 직결됩니다. 세 번째는 70대 초반 은퇴자의 사례입니다. 연금은 충분했습니다. 월 3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돈 걱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회적 비용이었습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 쓰는 돈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경조사, 모임 회비, 식사 대접.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고립이 두려웠고, 관계를 유지하자니 지출이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 생활비는 세 가지 방향에서 폭증합니다. 시간이 늘어나며 발생하는 소비, 정체성 상실을 보상하려는 심리적 소비, 고립을 피하기 위한 관계 비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겹치면 연금과 자산의 안정성은 의미를 잃습니다. 숫자로는 충분해 보이던 노후 자금이 현실에서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가장 괴롭다고 말입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를 매달 확인하는 순간부터 잠이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 자산이 아닙니다. 생활비 구조입니다.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왜 쓰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하루의 루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생활비는 반드시 통제를 벗어납니다. 퇴직하면 돈 걱정이 끝날 거라고 생각한 분들일수록 생활비 앞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은퇴 후 진짜 위기는 자산 부족이 아니라 생활비가 삶의 균형을 뒤집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연금 계산표보다 먼저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활비를 지키고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왜 이렇게까지 삶을 흔드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재무 이벤트로만 이해합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연금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자산이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문제의 중심은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생활비는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닙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삶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신호이자 심리 상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결과물입니다. 일을 하던 시절에는 소비가 시간에 의해 통제됩니다. 출근 시간, 근무 시간, 퇴근 이후의 짧은 여가. 이 구조 안에서는 돈을 쓸 여유도, 쓸 이유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은퇴하는 순간 이 모든 제한이 사라집니다. 하루가 비어있고, 일정이 없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공백을 견디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이 공백을 소비로 메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카페에 가고, 마트에 들르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며 하루를 채웁니다. 겉으로 보면 소소한 지출처럼 보이지만 이 지출은 반복되며 생활비의 기준선을 끌어올립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이전의 생활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심리적 요인이 더해집니다. 이를 통해 어떤 성취감과 인정이 사라지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여행, 외식, 소비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보상 수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일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소비 직후에는 기분이 나아지지만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 불안을 다시 소비로 덮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때 생활비는 더 이상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관계는 줄어들거나 아니면 더 비싸집니다. 관계의 중심이 직장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면서 모임과 만남의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고립이 두렵고 관계를 유지하면 지출이 부담됩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돈은 관계의 매개가 되고 생활비는 인간관계의 유지비로 변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 은퇴자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반복되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직 자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사실 무서운 것은 돈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었다는 감각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가 필요하냐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아끼는 전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생활비가 왜 늘어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놓을 것인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하루의 루틴을 만들 수 있는지, 소비가 아닌 방식으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작은 일이나 역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생활비 구조를 만듭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하루가 정리되고 소비의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결국 삶의 설계도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시간과 감정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결과입니다. 퇴직하면 돈 걱정이 끝날 거라고 믿었던 분들에게 생활비는 가장 먼저 현실을 들이대는 존재입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면 불안은 커지고 정면으로 바라보면 삶은 다시 정리됩니다. 은퇴 후 진짜 준비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생활비를 흔들지 않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돈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삶이 돈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